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개사 민소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보실 거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겸업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법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서 그 대상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인이 있고요. 네 번째는 특수법인입니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함께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차이점이 조금 미세하게 있는데요. 일단 1번과 2번의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3번에 있는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특강도 관할지역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혹시라도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가입된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든 본인이 속한 관할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해도 중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특수법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법인은 개별적인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특수법인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산림조합법이 있는데요. 이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산림조합은 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야나 아니면 임목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요번에 이제 바뀐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분사무소는 4억 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법인은 4억 원, 그리고 분사무소마다 2억 원씩 추가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특수법인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도 금액에서 차이가 좀 나긴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겸업 제한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그리고 이렇게 중개인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부류를 나눴는데요. 일단 저희 공인중개사법의 본업은 중개업이기 때문에 이 중개업은 이 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제14조에 법인은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열되어 있는 게 있어요. 6가지의 업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신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요즘 왜 세미나나 컨퍼런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1번에서 얘기하는 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 CEO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개업에서 요즘에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 경영기법은 어떻다. 비밀을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경영 정보의 제공, 요즘 트렌드는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을 통해서 제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경공매 대상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등록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등록 요건에 보시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자 그러면 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인은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인데요. 저희 공법에서 나온 것처럼 왜 이용개발에 대해서 많이 공법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유효 이용이 되는지, 어떤 개발을 해야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에 관한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에 관한 상담은 매매교환 임대차 등 그 밖에 이런 거래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인데요. 그러면 이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을 건축했을 경우에 분양을 대행해서 맡아서 법인에서 해준다는 이야기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입니다. 이 임대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이 한두 개의 임대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들고 나는 사람들의 임차인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도 해야 되고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 계산도 해야 되겠죠. 또한 혹시라도 유지나 이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나 유지공사도 유지보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관리해서 맡아주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임대 관리를 하게 되면 보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받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따로 이렇게 정해진 법정 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호 협의하에 저희가 받고 싶은 만큼 책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합의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다음 보시는 건 부동산의 관리 대행인데요. 이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는 건 공동주택 단지나 혹은 뭐 이런 빌딩, 큰 빌딩 등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 대행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6번째로 보게 되면 이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 이전이라고 하면 이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이사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는 뭐 입주 청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의 소개, 알선 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용역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 업체를 알선을 해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시면 법인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중개업을 당연히 본업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열거되어 있는 제14조의 6가지 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겸업 제한에 대해서 어기고 다른 것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법인이 그렇게 겸업 제한을 어기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법인에서 얘기하는 14조 업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체력이 허락하신다면 기타 겸업도 가능하죠. 다음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인데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 법인에서 6가지 업무 중에서 두 번째인 경공매 대상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업무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도 체력이 허락한다 그러면 이 기타 겸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로 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9회 문제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기업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의 임대관리, 아까 얘기했죠. 임대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임대업, 본인이 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는 해줄 수 있으나 이 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니은번은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할 수 있죠. 디귿번 보시게 되면 중개 의뢰인의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이거는 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이 아니고 용역의 제공의 알선이 가능합니다. 리을번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할 수 있고요. 미음번 보시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보시는 건 31회 문제인데요. 법인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기업번 보시면 주택의 용지의 분양 대행인데요. 주택의 용지라고 하면 주택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을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으나 그 용지,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틀린 거고요. 니은번 보시게 되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이에요. 주상복합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상업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주택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 대행, 분양 대행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 맞고요. 그리고 디귿번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금융의 알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거고요. 리을번 보시게 되면 국세징수법의 공매 대상에 공매 대상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부동산이어야 되죠. 저희가 배우는 건 부동산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동사는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음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 미음입니다. 다음은 32회 문제인데요. 보시면 중개 업무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않는 것은 했으니까 1번 보시면 주택의 임대관리, 임대관리 저희 할 수 있죠. 관리대행,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2번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죠. 2번 아까 얘기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그리고 주택의 분양대행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의 대행,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저희는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공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요거 가능하죠. 5번은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자를 따지 않고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해서 이렇게 조금 아까 문제를 봤듯이 이렇게 무슨 말장난을 좀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돈이 있어서 부동산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중개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무소를 찾아갔더니 거기가 글쎄 마침 중개법인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세미나도 여는 그런 법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 있고 현재 이제 상담을 받았더니 이분들이 그럼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경매 쪽으로는 많이 물건들이 있다 하면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경매 대상의 물건을 추천을 몇 개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낙찰을 받아주세요 하고 했더니 낙찰이 되었네요. 다행히. 그래서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찰받은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고 거래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거죠. 그리고 혹시 다시 되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상담을 받았더니 이 중개법인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1, 2층은 상업용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고 여기 3층부터 해서 10층까지는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몇 개는 하자. 몇 개는 팔고 그리고 몇 개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임대 관리, 그러니까 임대를 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분양 이 관리 대행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중개법인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들고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비스로 이렇게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토탈 서비스로 해서 부동산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처음에 사고 되팔고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전반적인 것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증 따시고 나면 이렇게 중개업, 개업을 하시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모티브도 조금 경영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티브도 세워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